돈 되는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월 27일이고요. 매일경제신문에 나와 있는 기사를 토대로 저희가 주요 이슈 꼽아서 투자 전략과 좀 연계해 볼 수 있는 내용들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으로 4개의 기사 먼저 만나보시죠. 첫 번째 기사입니다. 세계 1위 면세점 사업자인 중국의 국영기업 CDFG가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 나섰습니다. 국내 민간기업과 중국의 국영기업의 경쟁으로 중국의 자국 및 면세 몰아주기 우려 등 업계에서는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철옹성 같았던 은행의 벽이 무너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 움직임으로 은행주는 부담을, 보험과 증권사는 수혜를 입을 것이란 전망이 공존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다음 달 4일에 개막하는 중국의 양회를 앞두고 시장 내에서도 수혜주 찾기에 나서는 상황인데요. 업계에서는 중국이 올해 성장 목표를 5%대로 제시할 것이란 전망과 함께 대규모 부양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 가겠습니다. 약세장에선 강하지만 강세장에서 상승폭이 작았던 보험주. 올해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새로 도입된 회계 기준 IFRS 17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기업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4개의 기사 봤는데 2개 꼽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선택은 이겁니다. 세계 1위 면세점 업체인 중국 국영기업의 인천공항 입찰 소식, 그리고 규제 완화로 철옹성이 무너지는 은행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함께 하실 분 소개합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기사는요. 조금 저희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중국이 문을 열면서 우리가 기회, 수혜를 입을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는데 반대로 중국이 우리 면세점 시장에 들어오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좀 위축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인천공항 면세점에 눈독을 들이는 걸까요? 네, 일단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국은 소비가 너무 위축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비를 어떻게 폭발시킬 건가, 이게 굉장히 중국 정부가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면세점으로서 소비를 촉진하겠다라는 게 중국 정부의 지금 계획입니다. 2020년도에 국무원이 지금 발표한 소비 잠재력 방출로 소비 회복 촉진 방안을 보면 면세점을 공격적으로 운영을 해서 소비를 회복하겠다, 이런 어떤 그 전략이 짜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이난도로 아예 면세점 특구로 만들고 면세 한도를 늘리고 자국 내 면세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인천공항이 세계 1위 면세점이었잖아요. 인천공항이 이렇게 개방을 하니까 여기를 완전히 공략을 해서 또 인천공항이 또 어떤 거냐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또 여기서 물건들을 사잖아요. 그리고 또 나이공, 보따리 장사라고 이야기하는 나이공들 많고, 그런데 거기서 완전히 그런 중국 관광객들의 그런 면세의 소비 욕구를 다 빨아들이겠다, 인천공항을 통해서, 이런 욕구. 두 번째, 인천공항과 관련해서 이게 3번이나 입찰이 지금 낙찰이 됐어요. 유찰이 됐어요. 이유는 사실상 승자의 저주라고 할 만큼 이것을 우리 면세점들이 만약에 했을 때 코로나19를 한번 타격받고 사드 보복으로 타격받고 계속 타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면세점들이 지금 주저하고 있는 차에 개방을 하니까 여기서 승부를 걸 수가 있겠다. 이 2가지 요인이 겹쳐서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우리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4번째는 우리가 반드시 이뤄내리. 그렇죠. 왜냐하면 3번이 유찰되는 걸 많이 보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동안 시장 조사만 하고 사업 제안서까지 낸 적은 없었다고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국내 기업들이 많이 좀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입찰 단가가 또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네, 단가를 그렇습니다. 높게 쓰면은 가능성도 높다, 이런 개념인가요? 네, 이번에 좀 방식을 바꿨어요. 조금 방식을 말씀드리면 1차는 이제 임대료 부분의 40%, 사업계획 60%로 이제 복수로 선정하고, 2차가 이제 또 임대료와 사업자 해서 40%, 10%로 해서 1, 2차로 나눠서 하는데, 이게 좀 복잡하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고정적으로 이렇게 임대료를 받던 것을 여객당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정적으로 해버리면 외적 요인들, 코로나19라든지 혹은 사드라든지 이런 데서 사실상 외적 요인들이 악화되는데 고정적으로 계속 임대료를 하다 보면 수익이 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여객당으로 하겠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 또 5년 단위였는데 10년 단위로 바꿔주고, 이런 혜택들이 사실 유찰이 되니까 혜택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고, 하지만 이것은 역시 우리 면세점 4대 그 대기업들만 아니라 중국의 입장으로 봤을 때도 이것은 정말 혹이다, 이번에 들어와서.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입찰료만
그 세게 내면 가장 높게 내면 이번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우리 이 기업들은 지금 승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거 또 다시 그 우리가 선정을 했을 때 선정한 건 좋지만 외부 요인에 의해서 또 다시 좀 악화돼서 적자가 계속 나면 어떡할까라고 걱정을 하는데 중국의 이 CDGF는 규모의 지금 경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쩐의 전쟁이네요. 그렇죠. 중국 정부가 아주 독점적으로 이 지금 CDGF를 몰아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어마어마해서 전 세계 지금 매출 1위예요. 이쪽에서는 그래 우리는 지금 계속 높여서 쓸 수 있어라는 지금 그 여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불안한 거죠. 높은 입찰료로 그냥 중국이 가져갈까 봐. 나라가 밀어주고 있는 말 그대로 국영 기업인 것과 예. 우리나라는 또 민간 기업 아니겠습니까? 네. 신라, 뭐 롯데 이렇게 또 경쟁을 해야 되니까 네네. 부담감을 안아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또 시내 면세점 진출도 문제 중에 하나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뭐 버스 대절에서 중국 면세점으로 다 몰고 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감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나이공이라고 해서 중국에 그러니까 물건을 여기서 사서 싸게 사서 저쪽 중국에 가서 맞아요. 비싸게 파는 그 나이공들이 90% 가까이 지금 우리 면세점의 주 고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이공들을 의식해서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특혜를 주고 있었어요. 뭐 송객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런데 중국의 이 CDGF가 이것을 독점해서 거의 이 자국 그 나이공들을 전부 다 빨아들이게 된다면 국내 면세점들, 특히나 이제 시내 면세점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시내 면세점과 관련해서는 올해 이제 지금 오늘 아마 입찰을 받을 것 같은데요. 그 이 서류를 공항 입찰에 성공하게 되면 내년도에 이렇게 그 이 시내 면세점과 관련해서 신규 특허가 나오는데 무혈 입성이 우려가 된다. 즉 CDGF가 아예 시내 면세점까지 다 쓸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국내 면세점 그렇지 않아도 지금 리오픈 중국의 리오픈만 기다리고 면세점의 또 다른 어떤 호황을 기다렸던 국내 면세점들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면세점의 우려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공항 면세점, 인천공항 관련한 입찰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는 은행주로 보험 증권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금융당국이 규제를 완화하면서 은행의 벽은 허물어지고 오히려 보험이나 증권사들이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전망되는데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 그러니까 은행, 증권, 보험 우리가 이제 금융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금융권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에 가서 보는 어떤 여러 가지 업무들 있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한테 돈을 붙인다든지 또는 공과금을 납부한다든지 이게 지급 결제와 관련된 업무인데 이 지급 결제와 관련된 업무는 아시다시피 은행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증권과 보험 쪽도 이런 지급 결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외국 환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증권 보험도 이제 개방을 하겠다라는 게 금융당국의 지금 플랜입니다. 이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은행이 과점 형태이다. 5대 은행인데 5대 은행이 경쟁을 하지 아니하고 예대 마진 폭의 어떤 높은 수익만 올리면서 새로운 어떤 금융 상품이라든지 수요자 중심의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에요. 그래서 이건 경쟁 체제를 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그 기반 하에서 물론 이제 금융이 안정적인 어떤 범위 내에서 뭐 이걸 고려한다라는 전제를 깔았지만 그러나 이건 사실 수십 년 된 어떤 수건이에요. 증권보험 늘 이건 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또 그러니까 증권사 같은 경우는 3천억 원 이상의 지급 결제와 관련된 어떤 비용을 지금 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전격적인 CMA를 개인 고객에 한한 CMA를 제외한 모든 그런 그 지급 결제 업무를 풀어주지 아니하므로 늘 이게 민원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흐름 자체가 윤 대통령도 공식적인 어떤 석상에서 지금 그러니까 언급을 했듯이 은행의 어떤 지금 경쟁력이 너무 축소되어 있고 또 은행의 과다한 어떤 그런 그 수익 관련해서 경쟁력에 대한 것으로서 이 수익이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시각을 아마 반영을 해서 뭐 대출, 외환거래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급결제 업무 등을 금융, 증권, 저축사 등 제2금융권으로 아마 개방을 할 그럴 지금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같은 조치가 긍정적인 영향뿐 아니라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고 금융산업 전체의 지각 변동을 또 몰고 올 수 있다고 하던데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여러 가지입니다.
가장 뭐 지각 변동이라는 건 뭐냐면 아이디어가 여러 가지로 이제 나올 수가 있다는 네. 거예요. 우리가 핀테크 경험했지만 핀테크가 나오면서 사실 굉장히 우려했잖아요. 핀테크가 전체적인 어떤 금융 안정성을 해칠 것이다. 그래서 진입 장벽이 계속 있다가 핀테크가 들어오면서 사실상 그런 어떤 금융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실제 수요자한테는 굉장히 편해졌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소액 지급 결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창출될 것이다. 증권과 보험 쪽에서도 단순히 그냥 편함만이 아니라 이제 그쪽에서도 어떤 상품들, 아이디어 상품들을 내놓을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경쟁 속에서 상당히 수요자 중심의 어떤 금융 체계가 될 것이다라는 게 지각 변동의 가장 큰 이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건 가장 중요한 건 금융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 그렇죠.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풀게 되면 물론 그것은 뭐 아이디어는 좋지만 그러나 안정적인 어떤 그런 그 결과는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정성 속에서도 새로운 어떤 경쟁 체제 이게 지금 금융당국의 플랜인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지 않았나 싶습니다. 안전성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우리가 한번 시도해 보는 네. 것.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우리가 오늘 뉴스 기사에서 이런 내용들 다뤄봤는데 은행주, 보험주 오늘 주가 흐름이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돈 되는 뉴스 이종근 시사평론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